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5회 2023년에 실시되었던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KJMO 또는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검색하면은 문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할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곱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4분의 29라고 하는 분수입니다. 이것을 자연수 A와 그리고 분수 이와 같은 꼴로 표현했죠. 뭐예요? 분수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죠. 24분의 29는 뭐예요? 가분수죠. 그런데 A 플러스 얼마라고 표시하면 대분수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옳지. 다음과 같이 하라는 거네. 24분의 29라고 하는 것을 대분수로 표현했더니 나는 1과 그리고 24분의 5가 되었어요. 아, A 값이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분자가 1이네. 예,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5분의 24가 바로 이놈이에요. 이것을 다시 또 대분수로 표시하면은 4와 그리고 5분의 4가 되었죠. 예, B 값이 바로 4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 예,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수로 뒤집어 놓은 4분의 5는 1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C라고 하는 값이 바로 1이고요. D라고 하는 값이 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1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16인 것을 확인하였죠. 자, 뭐라고요? 분수 중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것을 물어본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분수에 대한 덧셈, 뺄셈을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를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물통에 4분의 1을 물로 채웠을 때 무게를 재었더니 200g이고 물통에 3분의 1을 물로 채웠을 때 무게를 재었더니 250g이었다. 물이 없을 때 이 물통의 무게는 몇 g입니까? 라고 해서 빈 물통의 무게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250g은 물통 무게에다가 물통 전체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250g에다가 200g을 뺀 50g은요. 전체 물통 물의 양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만큼의 물의 양이죠. 예, 분수의 뺄셈 통분해서 계산하면 12분의 1입니다. 물의 양의 12분의 1이 얼마요? 250 마이너스 200이라고 해서 내가 50g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00g 중에 빈 물통의 무게도 있고 그 물통의 4분의 1이 물의 양이기 때문에 20분의 1이 50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 3을 곱하면 되니까는 물통물의 4분의 1은 150g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빈 물통은요, 200g에다가 물 150g을 가져다 빼주면 되니까는 50g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분수에 대한 계산이네요. 자,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고등학생처럼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기본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을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봤더니 n의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꾸면 n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n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m이 된대요. 이때 두 수의 자 n-m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자리가 뭔지 모릅니다. a라고 표현할게요. 1의 자리도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두 자리의 자연수였기 때문에 난 저 a는 10a가 되었고 p이고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는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한 자리 자연수고 a가 될 수 있는 값은 1에서부터 9까지의 값이 가능하겠죠. 자,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꾸면 m이라고 하는 수인데 b가 10의 자리가 되었고 a가 1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10p 플러스 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자리 수이기 때문에 p 또한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p가 될 수 있는 값은 1에서 9까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n-m이라고 계산했더니 빼보세요. 10a-a라고 9a가 되었고 p-10p라고 했더니 -9p가 이와 같이 되었네요. 자,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 제곱이 되는 수가 되어야 됩니다. 9는 3의 제곱이니까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a-p도 9와 함께 제곱수가 되려면 내가 1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4가 되었거나 내가 9 이런 값이겠죠. 자, 그런데 a가 제일 클 때는 이놈이고 b가 제일 작을 때는 이놈이니까는 a-b의 값은 제일 커봤자 8입니다. 9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곱수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자연수 n의 개수니까는 n의 개수는 a, b가 어떻게 되는지 정해주면 되죠. 자, 이와 같이 되었다면 a-b가 1이 되었기 때문에 a, b가 될 수 있는 값은요. a가 2이고 b가 1일 때 그리고 a가 3이고 b가 2일 때 이와 같이 해서 a가 9까지 가능하죠. 9이고 8일 때 모두 몇 가지? 1, 2, 3, 8가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자,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a-p가 4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p가 1이고 내가 5일 때 a가 6이고 내가 2일 때 내가 9이고 그리고 5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해서 5가지임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것은, AB가 될 수 있는 것 8가지와 5가지, 13가지. 따라서 N이라는 수는 AB를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죠. 따라서 구하고서는 답은 8 플러스 5 해서 13가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푸는 방법들이 그냥 중학교 1학년까지의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풀이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두 자리 자연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가지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볼까요? 4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m과 n입니다. 그 순서상 mn이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n이 뭐예요? 자연수요. m과 n의 곱이 어떻게 됐어요? 990의 제곱이요. 제곱수라는 거네. 그러면 제곱수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지수 표현이죠.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라는 거네. m 곱하기 n은 990의 제곱인데 990을 소인수 분해해 볼 겁니다. 990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 그 방법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인수 분해했더니 나는 2의 제곱, 990 제곱시킨 거. 그리고 3의 4제곱, 그리고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되었습니다. 그러면 n을 정해주면 곱해서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n이 자동으로 정해지네. m의 가지수를 정하면 되는데 n이 뭔가 봤더니 n이 또 뭔가 봤더니 이 수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죠. 약수의 개수는 2라는 소인수가 하나도 없으면 1, 한 개 있으면 2, 두 개 있으면 2 되어서 2라는 소인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0, 1, 2. 그 다음에 3이라는 소인수도 0부터 4까지 5가지.
그리고 O라는 소인수도 3가지 가능하고 나도 3가지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것의 약수 M의 개수를 정해주면 N은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고 순서상 MN의 개수가 결정되겠죠. 나 계산했더니 135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문항을 제1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 설명을 들으니까는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질 못했을까? 왜 이것을 도전해 볼 생각을 못했을까? 틀에 박힌 형식대로 그냥 시험 문제 유형 방식대로 그냥 문제 풀고 답 보고 문제 풀고 답 보고 공식 넣어보고 이렇게만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의 본질을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 같은 이런 식의 풀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는 이 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제5회 KJM 두 번째 시간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연속된 10개의 자연수 중 하나를 제외한 9개를 더하였더니 3,000이었다. 제외한 수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요,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서 선생님이 5번째 왜 저렇게 했죠? 글쎄 이유가 있어. 6번째도 좀 크게 해볼까? 예.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더했어요. 그 결과 3,000인데 도대체 뭘 하나 제외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연속한 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걸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5. 나 요거 더해도 그래. 중앙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연속한 자연수합은 이와 같이 하는 거네. 그래. 중앙값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은 2분의 5지요. 항이 4개잖아요.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예를 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하면 중앙값이 3이에요. 따라서 중앙값 3 곱하기 5개였기 때문에 15입니다. 더해보세요. 15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연속한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제외한 수가 요놈이었다면 작은 것 9개. 그 중앙값은 5번째 수입니다. 그놈을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의 합은 얼마고 하면 중앙값이 n이었잖아. 항이 9개, 9n이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는 연속하는 자연수 n 플러스 1이었겠죠. 그죠? 그럼 제일 작은 걸 빼서 요 9개를 더했다면 중앙값이 n 플러스 1이에요. 숫자가 모두 9개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3,000이 되었기 때문에 요 값보다는 3,000이 크거나 같겠고요. 그리고 이 값보다는 3,000이 작거나 같겠죠. 예, 됐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n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9 곱하기 어떤 수를 해서 3,000에 가까운 수를 찾으면 돼요. 9 곱하기 333을 계산해보면 2,997이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수에 대한 계산을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 9 곱하기 334라고 하면은 나는 3,006이 되어서 옳지 알았어요. 따라서 n이 333이고 n 플러스 1은 334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33이 요 n이네. 333이요. 그럼 갖다 써볼까요? 333이었어요. 그놈이 5번, 연속한 10개의 수 중에 5번째 수예요. 그런데 3,000이 되게 하려면 얼마를 더 더해주면 돼요?
2997에다가 3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3을 더 더해주면 되니까는 뭔가 하나를 빼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 빼준 수보다 3이 커야 되는 하나, 둘, 세 개. 요 놈이네. 나를 빼주고 요 놈을 더하면은 뺀 수가 n 플러스 2였는데 요거는 n 플러스 2, 3, 4, 5가 되어서 3이 추가로 더 들어갔죠. 그럼 내가 333, 334 이거 뭐예요? 335가 빠졌습니다. 끝 됐어요. 알아들었나요? 간단하게 1차식으로 문자식을 표현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기본적인 수화식의 표현 방법이었죠. 자,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확인했습니까? 중앙값에다가 그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됩니다. 복잡하게 선생님이 식을 쓴 건 하나도 없지요. 주어진 뜻에 맞도록 해서 3이 부족하네? 그럼 뭔가 하나를 없애고 10번째 요놈 추가시켜서 3이 더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은 자, 4개의 두 자리 자연수. 4개의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보다는 크나고 100보다는 작겠죠. 그것을 두 개씩 골라 평균을 계산하였더니 79, 84, 85, 89, 90, 95, 오라 84, 85, 89, 95 이 간격이 일일 똑같네. 그래. 그러면 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냐라고 물었죠.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수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요. 평균이라고 하면 균형을 이루는 중점의 값이에요. 그래서 저 평균으로 주어진 79를 여기다 수직선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4라고 하는 거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84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85 표시해 볼게요. 85. 그 다음 또 89가 있어요. 간격을 생각해서 제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이 있어요. 그 다음 95가 있어요. 그래? 4개를 둘씩 짝을 짓는 방법은 6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작은 것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을 C라고 하고, D라고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뭔데? 아니, 가운데 중점이에요. 두 수의 평균 중점을 잡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봤더니요. 4개의 두 자연수입니다. 4개의 두 자리 자연수요. 그러면은 96, 97, 98, 99. 요 4가지 뿐이네. 제일 큰 수는 그 중에 하나겠죠. 수식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제일 큰 수 D라고 하는 값이 이와 같이 9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들을 이용해서 C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B를 찾아낼 거예요. A를 찾아낼 거예요. 찾아졌다면 내가 답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숫자인 97을 확인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숫자인 98, 99 차례대로 확인해서 평균이 저와 같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 A, B, C, D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96이라고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되는가? 평균이 96이었기 때문에 평균은 균형 잡힌 점이잖아요. 그러면 C 값은 95가 가운데 평균이 94가 되어야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90은 뭐지? 평균 중에서 두 번째 큰 수야. 이렇게 평균 가면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은요,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제일 두 번째로 큰 수죠. 내가 90입니다. 자, 96하고 차이가 6만큼 차이가 났죠? 그럼 6만큼 물러나면 돼요. 84네. 오케이. 내가 바로 B임을 알았습니다. 84가 됩니다. 자, A도 만들어지면 되고, 저와 같은 평균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조심스럽게 B하고 C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84하고 94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가운데 좀 찾으면 되죠. 둘, 넷, 반, 맞네. 얘가 얻어지네. 이런 게 얻어지지 않으면은 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97, 98, 99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서 풀이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A만 결정하면 돼요. A는 뭘로 결정할까? 요거요. A하고 B하고의 평균이 79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79에서 84로 오려면 얼마? 5를 더하면 되나요? 나 74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만 답 내면 아니요, 쌤,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이 85가 되는 짝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래. 지금 따지자는 것이 이 두 개의 평균을 안 따졌죠. A와 T의 평균. A와 T의 평균 둘에서 반 나눴더니 85 맞습니까? 예, 됐어요. 자, A를 74, B를 84, C를 94, 그리고 D를 96이라고 하였더니 각각 둘씩 짝지어진 평균이 79, 84, 다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84인 것도 확인 안 했는데, 84는 뭘까? 두 번째로 작은 것, AC, A하고 C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네, 맞네요. 아까 그렇게 해서 구한 것 같은가?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할 생각을 하였습니까? 가장 크다, 작다, 크기, 대수를 물었어요. 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오른쪽에, 작은 것을 왼쪽에. 그렇게 해서 6개의 평균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큰 평균은 C와 D의 평균이고 제일 작은 평균은 A와 B의 평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T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자리의 자연수이고 제일 큰 평균보다는 큰 쪽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96일 때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답이 나왔어요. 지금 97일 때 또 나오면 어떡하나?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마 97일 때 해보면 평균이 이와 같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해보면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어지간 지금은 이와 같이 해서 제일 큰 수는 96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니어 올림피아드에서는 풀이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만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선생님이 추론한 거예요. 연역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해보고 안 되면 저럴 때 해보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보고 직접 집어넣어서 실험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은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였니? 물어보면 그 중에 그 단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전개도와 겨냥도입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줬습니다. 이 전개도에 A, B, C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어요. 자, 전개도가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 겨냥도를 그리면 돼요. 겨냥도를 그려서 A, B, C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만 정확하게 찾아서 표시하면 되니까 그건 뭐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네요. 자, 66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이 B예요. 내가 B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례대로 접어 넣어 보세요. 그건 제가 시간 안 끌어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8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AB 길이는 6하고 8 되는데 대각선 길이니까 10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착착착 접어서 오면 C점은 2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C는 6인 것을 알았고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밑변 길이 6, 높이 10이 되는 직각삼각형이었고 그 넓이를 S라고 한다면요. 6 곱하기 10에서 2분의 1 하면 되니까 30이라는 걸 찾아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앞에 1, 2, 3번도 아니고 7번의 뒤에 중간쯤에 주어졌을까? 전개도와 겨냥도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비중 있게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포기했나요? 아니요. 종이에다 크게 써놓고 그냥 해나가면은, 그냥 뭐 숫자만 아는 정도라면 쉽게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1, 2, 3, 20을 차례로 이어붙여 얻은 두 자연수를, 그 다음 자연수를 생각하자.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19, 20까지. 오호, 31개의 숫자. 엄청 큰 수네. 자, 큰 수 4학년에서 배울 겁니다. 이 중에서 20개를 지웠어요. 그러면 남은 11개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붙였더니 가장 큰 수 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장 큰 수 m의 각 자리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앞에 있는 수가 제일 크게 하면 되죠. 봤더니 제일 큰 수가 9예요. 9를 살릴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몇 개를 지워야 되는데? 20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지웠더니 9는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남은 수 중에 큰 수는 또 9인데 쪼르륵 다 지워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8개 지었고 아직도 몇 개요? 12개를 더 지우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큰 수를 살려야 되니까 9가 안 되면 8이 안 되면 7이 안 되면 6이 안 되면 5가 안 되면 4가 안 되면 3이 안 되면 2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큰 수가 나올 때 차례대로 한번 또 지워볼게요. 자, 8개 지웠어요.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그럼 1이 남는데, 야, 그러면 더 큰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5가 남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다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개. 아직 20개 안 지웠죠. 5가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몇 개를 지웠죠? 자, 19개를 아직 하나 더 지울 게 있습니다. 그럼 5가 살아남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지워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큰 수가 남도록 해야 되겠죠? 1 지우면 되겠네. 따라서 남은 것은 6, 1, 7, 1, 8, 1, 9, 2, 0이라고 하면은 만들어진 큰 수 m은 제일 앞자리가 9, 그 다음은 5고, 1 지워져 버렸고, 6, 1, 7, 1, 8, 1, 9, 2, 0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의 각 자릿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물었죠. 다 더하면 되겠네.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다 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는 9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0이라고 이 계산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9라는 것이 얻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나요? 큰 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수가 제일 크면 됩니다. 지금 제일 큰 숫자가 9이기 때문에 20개를 지우기 전에 9를 살릴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수 중에서 되도록이면 큰 수를 살려야 돼요. 1이나 0이거나 2는 작은 수죠. 쪼르륵 다 없애고 이렇게 없앴더니 남아있는 수 가지고 제일 큰 수는 이와 같은 수를 만들었고 각 자리에 있는 숫자 자릿수의 합은 49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죠. 예, 수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앞서서 많이 배웠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앞서서 배우면 미적분을 이용했습니까? 방정식을 이용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진정한 수학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5회 KJMO 세 번째 시간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문제가 좀 길게 주어져 있네. 자, 무슨 뜻인가 알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자, 자연수 1, 2, 3, 99, 1에서 99까지 적힌 9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였다. 상자에서 3장의 카드를 꺼내서 버리고 3장의 카드를 꺼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카드에 적힌 수가 A, B, C였다면 그걸 버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라는 수로 바꿔서 세 카드를 상자 속에 추가했습니다. 3장을 버리고 1장을 추가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수행하면 카드가 2장이 사라지네. 2장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상자에 3장 이상의 카드가 남아있다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료한다. 무슨 소리예요? 1장의 카드가 남을 때까지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은 1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와 같은 시행을 한번 할 때마다 3장의 카드가 줄어들고 2장의 카드가 줄어들죠. 그리고 1장을 추가했기 때문에 모두 2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합은 봤더니 A, B, C 합 대신에 더한 것보다 1 작으니까 수의 합은요. 수의 합은 1만큼씩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장의 카드가 남을 때까지였기 때문에 99장은요. 99장은 2 곱하기 49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99번 시행을 했어요. 아니요. 49번 시행을 해서 2장씩 카드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1장의 카드가 남습니다. 그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숫자비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1에서 99까지 전체 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일씩 그 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49. 내가 답이에요. 끝났어요. 자, 1에서 99까지 연속한 자연수의 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값에다가 99를 곱하면 됩니다. 중앙값은 1하고 99를 더하면 100, 중앙값은 50이에요. 그리고 99개니까 이와 같이 하면 되고 그놈에다가 49를 빼면 마지막에 1장 남은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됩니다. 자,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4,950이 되고 여기다가 49를 가져다 뺐기 때문에 최후 마지막 1장에는 4,901이라는 수가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그냥 긴 문장이지만 무슨 뜻인지만 알아내면 되잖아. 한 번 수행할 때마다 2장씩 카드가 줄어든다. 최후의 1장이 남으려면 몇 번 이런 과정을 수행하면 되니 49번. 그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숫자의 합은 1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총 합에다가 49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요. 그림과 같이 36개의 네모칸의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윗줄에는 0과 1을 번갈아 윗줄에는 0과 1이 번갈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남은 칸마다 0 또는 1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4칸에 있는 수의 합이 항상 2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0과 1이 번갈아 있고 0 또는 1을 넣어서 이런 식의 모양.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이 하면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있는 4개의 수의 합은 2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볼까요? 4개의 합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뭐 어딘가 있겠죠. 자,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네. 이렇게 만들었더니 4개 있는 수압이 1이 되어서 합이 2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규칙대로 0과 1을 채워 넣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수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0, 1, 0, 1, 0,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넘겨서 해볼까요? 예, 좋아요. 0, 1, 0, 1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 이제 수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넣을래? 1, 0. 그래? 합이 2가 나왔지? 그럼 1, 0, 1, 0.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를 뽑더라도 내 수압이 2가 되었죠. 또 있어요. 0, 1, 0, 1, 0, 1이라고 넣어도 돼요. 첫 번째 칸에 이와 같이 되었더니 두 번째 칸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임을 알았어요. 이렇게 넣거나 이와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0, 1, 0, 1, 0, 1이었거나 아니면 1, 0, 1, 0, 1, 0. 그 다음 칸에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됐어. 그 다음 칸에도 2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칸에도 2가지 방법이 있고, 달라졌는데? 그렇더라도 보세요. 똑같은 수를 가져다 표기하였거나 아니면은 0자리에 1자리 0이 되도록 바꿔놓으면 되니까는 각각 2가지씩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2가지, 그 다음 줄에도 2가지 해서 2를 몇 번 곱하면 되네? 6번이요. 따라서 2를 6번 곱하면 64, 64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떠한가요? 뭔가 특별하게 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순열이니 조합이니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았죠.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는 직접 이렇게 내가 나열해보고 만들어보고 관찰해서 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정사각형 ABCD에 한 변 AB가 AB의 점 E를 잡고,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E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에서 DE에 수선을 내리겠어요. 수선을 내리고서 그놈을 PQ라고 하였습니다. 자, AP의 길이가 7이래요. 그 다음 CQ의 길이가 항상 천천히 보셔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16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정사각형 넓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수학을 공식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선행학습한 친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KJM은 중학교 1학년까지 내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선행된 지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 학년까지의 내용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가만 보세요. 나를 이렇게 연장시키고요. 나도 이렇게 만들었더니 쌤 알았어요.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4개가 모양이 같죠? 됐어요. 가져다 돌려놓으면 또는 밀어넣거나 돌려놓으면 똑같이 모양이 포개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은 내가 7하고 같기 때문에 7, 내가 16입니다. 그거 4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길이 7 곱하기 16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요놈 길이하고 내가 같죠? 이 문제는 쉬우네. 그럼 16에다 7 빼면 나는 9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똑같이 9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9 곱하기 오케이 되었어요.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선행학습한 친구가 이것 쌤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래 뭐? 그래 맞아요. 중2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사각형, 삼각형의 넓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2번 볼까요? 12번은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의 값이 10분의 3이에요. 분자가 m이 되는 자연수를 분수를 뭐라고 부르죠? 에이 했는데 초등학교 책에 있는 단위 분수. 두 개의 단위 분수의 합으로 10분의 3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용된 단위 분수 중에서 분모가 가장 큰 경우는 얼마인가? 이걸 물었어요. 선생님, 10분의 3은 기하분수인데 혹시 내가 약분되지 않아서 20분의 6이라든지 아니면 30분의 9라든지 아니면 40분의 12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자, 이 분수를 더해서 이와 같은 수를 만들었으니까 통분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 10분의 3이라고 하면요. n과 n은 통분해서 계산할 때 뭐가 돼요? 10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10의 약수는 1도 있어요. 1분의 1도 있을 수도 있고요. 2분의 1이 있을 수 있고 5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10분의 3이 되는 경우를 봤더니 5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큰 게 10인가요? 아니요, 확인해야 돼요. 기하분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20분의 6 또한 같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20분의 6, 20의 약수를 분자로 하는 거 1분의 1,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5분의 1.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통분이라는 거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10분의 1, 그리고 20분의 1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이 중에 두 개의 분수의 합으로 20분의 6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볼까요? 예, 4분의 1. 4분의 1은 20분의 얼마? 5 뺐으니까는 20분의 5. 그리고 4분의 1하고 20분의 1. 예, 이거 둘 더 하면 되네. 그러면 20분의 6이 나와. 그러면 큰 숫자가 20인데 또 확인하자. 이렇게 하는 건가? 예. 주니어 올림피아드입니다. 일반적인 문자식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분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나오네. 나도 보자. 30분의 9를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30의 약수를 뭐로 하는 1분의 1 그리고 2분의 1 30 약수요. 2분의 1 있고 또 뭐 3분의 1 그리고 5분의 1 그리고 6분의 1 그리고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건가? 예, 그래요. 주니어 학생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을 써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두 개의 단위 분수를 더해서 30분의 9가 되는 것이 뭔가 확인해 봤더니 5분의 1하고 10분의 1입니다. 통분시키면 30분의 6, 30분의 오케이, 됐네. 야, 근데 뭐 규칙 찾았네? 5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야, 그 다음 거 또 한번 해보자. 40분의 12라고 합시다. 이제 40분의 12 약분하면 10분의 3이에요. 자, 여러분도 봤더니 1분의 1, 2분의 1, 40의 약수를 다 가져다 면 됩니다.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그리고 8분의 1, 그리고 10분의 1,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놓칠라. 예. 20분의 1, 그 다음 40분의 1,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단위분수에 더해서 두 개를 골라 40분의 1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4분의 1하고 20, 예, 규칙 발견했네. 그래.
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분의 3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그랬어요. 그 다음 것도 봤더니 4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라고 했더니 나도 10분의 3이 되었어요. 그 다음도 하다 보면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니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 규칙을 연역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열 관찰해서 발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분모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20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KJMO 주니어 올림피아드에서는 이런 능력을 원하는 것이지 복잡하게 식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증명은요, 앞으로 수학을 전공하게 될 학생들,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 과정 왜 이렇게 됐니? 그 규칙 증명해까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주니어는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자, 12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풀 때보다는 저와 함께 들어, 저래? 쉬우네? 아주 쉬우네? 이런 걸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KJMO 제4강 13번부터 16번까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쫙 빼세요. 나 이거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그거 없어요. 구구단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셀 줄 알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홀수를 차례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적을 때 2023은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에 나타날까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23까지 그거 아니고 각 줄의 대표가 되는 수, 즉 반장, 주장, 캡틴을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는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캡틴으로 보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놈을 캡틴으로 보자고요. 근데 대부분 이 사고력 학원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끝에 있는 걸 가지고 고등학교 방식의 군수열 방식으로 푸는데 no, never,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수능에서 반드시 제가 예언하는데 삼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관계없이 해야 돼요. 자, 가운데 놈을 캡틴으로 잡아봅시다. 근데 가운데가 없는데, 그래, 4가 가운데 있었다고 해봅시다. 16이 가운데 있었다고 해봅시다. 25. 규칙 발견했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 그래. 다섯 번째 대장 캡틴은 5의 제곱. 네 번째 줄의 캡틴은 4의 제곱인데 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들어왔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이 몇 번째 줄에 있느냐를 확인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줄의 캡틴을 찾아내면 돼요. 2023에 가장 가까운 완전 제곱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수를 계산해 봤더니 44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요. 44 곱하기 44를 계산해 보면 1936이 나옵니다. 이건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45의 제곱을 구하면은 2025가 나오면 쭉. 알았어. 45의 제곱 2025가 있는데 몇 번째 줄이요? 45번째 줄이요. 45번째 줄에 2025가 캡틴입니다. 다행스럽게 홀수네. 그럼 그 앞에 게 뭐겠어요? 2023 끝 됐어요. 나 2023은 2025, 45의 제곱을 가운데 놓고 있는 45번 줄의 한가운데서 바로 왼쪽 첫 번째 수입니다. 답은 45번째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에도 반장, 요즘 회장이라고 부르나 집에도 세대주 가장이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양끝보다는 가운데 끝을 찾아내서 규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규칙 발견입니다. 자, 그 다음은 14번 볼까요? 14번은 그림처럼
서로 크기가 서로 다른 크기의 두 정사각형이 겹쳐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중심이라면요,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일치한다. 빗검친 삼각형의 넓이가 나는 8, 그리고 나는 1이래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요놈을 물어본 거네요. 좀 노랗게 보이나? 이거예요. 자, 이 정사각형, 다각형 중에 하나죠.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래도 되지만은 수학적인 창의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니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조각 내면 돼요. 퍼즐 맞추는 식으로 조각을 내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조각 내라는 건가요? 나를 쪼르르르 줄을 그어볼게요. 나도 쪼르르르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예. 나도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예. 이렇게 조각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알았어요.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의 8, 나도 8, 나도 8, 나도 8이에요. 그 다음 내가 1, 내가 1, 내가 1, 나도 1. 예.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나요? 8, 10, 길이가 4, 길이가 4예요. 길이가 4, 예, 다 찾아듣네. 그런데 나도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토막내 2, 1이에요. 길이가 2. 그래, 너도 넓이가 얼마니? 가로, 세로 2, 4일 때 8. 나도 8, 나도 8, 나도 8. 너는 어떻게? 2, 4. 끝 됐어요. 따라서 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그리고 4가 하나, 1이 4개입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해주면요, 다 더해주는 건 바로 할 수 있죠. 72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십시오. 아마 이 선행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은 뭐 변의 길이 어떻게 놓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뭐 이렇게 길이 구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조각 내면 됩니다. 조각을 내서 이렇게 넓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쭉 더해서 이와 같이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올수록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아니라 머리만 잘 쓰면은 오히려 이렇게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학이고 사고력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볼까요? 수학은 크게 이 숫자를 가지고 추론하고 뭔가 특별한 성질을 찾아내는 대수학 분야가 있고요. 주로 연산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기하학적인 어떤 그림, 조각 내고 넓이, 부피 등을 구하는 것, 길이 등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에 대한 노름을 물어본 거예요. 볼까요? 자연수 식구를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뒤 그 합에 사용된 모든 수를 곱하여 새로운 수를 얻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19는 1 더하기 18입니다. 그런데 1하고 18을 곱했더니 18이 나왔습니다. 근데 19는 2 더하기 3 더하기 14라고 해도 됩니다. 그 합에 사용된 수를 곱했더니 84라고 해서 더 큰 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19를 토막 내라는 거예요. 그 토막 난 것을 다 곱해서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19가 아닌 작은 수에서 뭔가 규칙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6이라는 수를 한번 볼게요. 6은 그냥 그대로 6이라고 해도 되고요. 1 더하기 5라고 해도 되고 2 더하기 3이라고 2 더하기 4라고 해도 되고요. 3 더하기 3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세 개일수록 뭐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뭐 4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합을 나타낼 때 사용된 수의 곱이 가장 큰 경우가 뭔가 알아보면 이거예요. 3 곱하기 3 하면 9가 돼서 가장 큰 수가 됩니다. 3, 이건 4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8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8이에요. 아, 그래? 아, 이걸 어떻게, 에이,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숫자 노름하는 거예요. 자, 7도 한번 해볼까? 7은, 뭐, 1 더하기 7도 있고, 1 더하기 6도 있고요. 2 더하기 5도 있고요. 뭐, 3개씩 2 더하기 2 더하기 3도 있고요. 뭐, 4 더하기 3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자, 합을 나타낼 때 사용된 수의 곱이 가장 큰 경우 뭔가 한번 알아봅시다. 6, 10, 이거 얼마? 12, 이거 얼마? 12. 그래. 규칙을 발견했습니까? 아직 발견 못했어요? 자, 그럼 또 해볼게요. 19는 좀 크니까는 6, 7 좀 작은 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8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 벌써 규칙 발견했는데 2, 2, 3, 4, 3, 3, 3. 자, 8을 뭐 2 더하기 6이라고 해볼까? 그래, 2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해볼까? 3 더하기 3 더하기 2라고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4 더하기 4도 해볼까?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찾아내서 뭔가 성질을 발견해내는 것이 수학이에요. 여기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수학 싫어합니다. 자, 볼까요? 2, 6이 12, 16, 3, 3은 9, 2, 이게 더 커. 뭐예요? 18, 맞나요? 9 곱하기 16. 자, 이 정도면 벌써 발견했잖아. 아, 선생님 알았어요. 3. 아직 발견 못했으면 그 다음 숫자로 또 해보세요. 3. 3. 3. 여기도 3이네. 3. 3. 그런데 2 더하기 2도 4이고 2 곱해주면 4가 되었고 나도 그냥 4예요. 아, 2나 4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다른 수를 또 확인해 보세요. 자, 합에 사용된 수의 곱이 가장 크게 되도록 하려면 3이 되도록 많으면 돼. 여기 3이 없잖아. 3이 있잖아. 그리고 나는 건 1이 아니라 2나 4가 되도록 하면 돼요. 3하고 2의 합으로 3이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도록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증명은 대학생의 몫입니다.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 주니어들은요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9를 봤더니 나는 19를 봤더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오케이. 또는 뭐 2 더하기 얘도 돼요. 3 더하기 1하면 그건 더 작아져요. 네, 됐어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합에 사용된 수의 곱이 가장 크게 됩니다. 3이 몇 번? 5번. 그리고 4입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972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에 재미를 내는 친구랑 참 신기하네, 재미있네, 이거 나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내가 증명해 볼까? 수학자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이름이 붙은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고 수학을 전공하게 되고 나라, 세계, 우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합을 나타낼 때 3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라. 그 남은 것은 4나 2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은 곱이 가장 크게 된다는 것을 6, 7, 8에서 찾아내고 발견한 거예요. 일반적인 증명은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볼까요? 16번은 뭐 그다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우리 개념 상상, 개념 폴리아에서 하고 있는 학력평가 문제에서도 제가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 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변 길이가 4인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죠? 120도. 그 모양의 철판 A, B, C, D, E, F를 D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하였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색은 잘 안 보이겠죠? 파란색의 정육각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A, B, C, D, E, F 60도 돌렸어요. 60도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B금친 부분은 AB와 BC가 휙 돌아간 거예요. 자동차 유리창 닦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의 넓이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무엇이냐? 단 원주율은 3.14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그랬어요. 넓이라고 그랬어. 공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각을 내서 옮기면 돼요.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조각 낼까? 예, 다음과 같이 조각 내면 돼요. 반지름이 8 되도록 하는 부채꼴입니다. 그놈의 부채꼴이고요. 그 안쪽으로 나를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라냈더니 내가 요리로 들어가도록 옮겨버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놈은 그대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갔기 때문에 나는 요리로 가도록 옮겨버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원 전체 넓이 6분의 1이죠. 따라서 나는 6분의 1 그리고 반지름이 8인 부채꼴의 넓이 8의 제곱 곱하기 3.14 반지름이 4인 거 4의 제곱 끝 됐어요. 따라서 이 계산은 아마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계산까지 내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했죠?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5.12가 나오고 가장 가까운 정수는 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어렵지 않지요. 올해 치러지는 또는 내년에 치러지는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에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한 절반 정도 맞췄다면 여러분 수학 매우 잘하는 거예요. 난 3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래도 큰 물에 가서 한번 놀아봤잖아. 적극적으로 KJMO 또는 KMO에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MO, 제5회 KJMO 함께 공부하는 시간 제5강 문제 17번부터 20번까지인데 조금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하분수 Q분의 P에 대하여 분모분자 PQ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자연수를 Q분의 P의 분모에는 곱하고 분자에는 더해서 얻어진 분수도 똑같아졌다. 그리고 Q분의 P는 4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기하분수라는 말이 있네. 곱했을 때하고 그리고 더해졌을 때 같아지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2 더하기 2를 한 경우 4죠. 2 곱하기 2를 한 경우도 4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수 중에서 뭔가 더하고 곱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는 2라는 수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한참 관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1 분자가 1인데 이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나를 고쳐서 다음과 같이 해보자. 4분의 1 대신에 8분의 2라고 해서 분자가 2가 되도록 해볼게요. Q하고 P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대신에 분자가 2가 되도록 해볼게요. 제가 왜 2가 되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라고 하는 수에는 2를 더해도 2배 한 경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약분했을 때 편하다는 거거든요. 옳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8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2보다 작은 대표적인 분수가 뭐 있어요? 7분의 2가 있네. 옳지. 그럼 이제 한번 봐봐. 2라는 수를 분모에는 곱해주고 분자에는 더해볼게요. 그럼 나 얼마가 나왔는데? 나요 14분의 4인데 나 약분시켜버렸더니 7분의 2로 처음과 같아 끝 됐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걸 찾아내죠? 그래. 구구단 배우고 덧셈, 곱셈 배웠을 때 저는 이런 걸 많이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발견했어? 참 신기하네. 더하거나 곱했을 때 변치 않는 수가 2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를 2가 아닐까라는 것에서 착안했고요. 그러면 나 분자가 2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분모 문제 2를 곱해서 8분의 2, 6분의 2로 만들었더니 그 안에 들어온 것은 7분의 2인데 7분의 2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라고 하면은 P 값은 2이고 Q 값은 7이기 때문에 9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주니어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은 이렇게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 진정한 수학 공부입니다. 식을 써서 막 계산하고 증명하는 건 중학교 2학년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까요? 18번은 네 팀이 모여 각 팀은 서로 다른 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 네 팀이 모였어요. 경기에서 이기면 성점 3을 받고요. 비기면 성점 1이에요. 패하면 성점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에서 A매치 경기를 이렇게 하지요. 이기면 성점 3이에요. 비기면 1점씩 나눠갔습니다. 지면 0점이에요. 네 팀의 경기 결과 각 팀의 최종 점수는 모두 홀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달랐대요. 홀수 서로 달랐대요. 이 중에 성점이 가장 낮은 팀, 꼴찌 팀이네요. 그걸 A라고 하죠. 그럼 A에게 승리한 팀들의 최종 승점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3, 1 또는 0을 이용해서 각각 3번씩 경기를 했죠. 승점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9라고 하면은 3승을 했을 때 9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 홀수 7이라고 하면요. 3, 1, 0을 이용해서 7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나 3 더하기 3 더하기 1 두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비긴 경우 승점 홀수 7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라는 것도 봤더니 3이나 1, 0을 3개를 이용해서 5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3 그리고 1, 1 두 번 비기고 한 번 이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승점 3이라고 하면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패했거나 아니면은 3번 다 비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점 1이라고 하면 한 번 비기고 두 번 지면 돼요. 근데 5가지네? 4팀이잖아.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만일 성점이 9가 되는 팀이 있었다면 다른 팀들 중에서 3번 패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잡더라도 4번이 나오고 3번 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점 9점은 어떤 팀도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홀수인 성점은 7점이 제일 잘했고 1점이 제일 못했고 3.5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 A라는 팀이 있는데 A팀은 1점입니다. 한 번 비기고 2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있는데 성점이 5점이에요. 나는 한 번 이기고 두 번은 비긴 경우입니다. 또 다른 팀이 있는데 성점이 3점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네. 한 번 이기고 두 번 졌거나 아니면 3번 다 무승부를 기록한 경우가 있고요. 제일 못한 거 5점, 3점, 1점 했고 그 다음 7점. 제일 잘한 7점이네. 7점은 2승 1무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내가 3번 다 비겼다고 하면요. 누군가 비겼을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왜? 성점이 1점인 것은 무성부인 팀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성점을 얻은 것은 짝수번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홀수번이라서 안 됩니다. 나는 탈락. 예. 이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보면서 저 승점을 계산하고 막 이런 거 계산하고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그거 다 수학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기고 지고 나왔죠. 자, 이것을 가져다 표시할 겁니다. A팀에게 이긴 사람이 누구냐? 2번 졌네. 예, 이겼고 이긴 게 있네. 그래,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 예, A라고 하는 팀하고 무승부를 먼저 찰까? 좋아요. 얘가 무승부 있고 무승부도 있네. 한 번 무승부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와 같이 무승부였다고 해서 점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넌 2번 이게 돼요. 안 돼요. 얘가 패한 경위가 있어요. 패한 거 있어. 패한 거 없어요. 그럼 이거 아니야. 너는 누구한테 패했니? 얘한테 패했어요. 화살 쏴서 쓰러뜨려서 이겼습니다. 제로와 3을 하나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 얘 두 번 다 피했어요. 그거 다 표시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연결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 예. 이와 같이 했다고 하죠. 예. 이겼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누구한텐가 이겨야 되는데, 잠깐만요. 짝이 없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다면 제로인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이미 다 나눠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네. 그럼 나는 이겼다. 누구한테? A팀에 이겼어요. 자, 이제 다른 짝이 다 만나볼까요? 나 친 게 한 번 있어요. 여기 이겼어요. 그래, 이렇게 됐네. 화살 맞은 쪽이 졌어요. 자, 여기도 있네. 예, 3하고 제로 확인했어요. 3하고 제로, 예,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끝났죠? 자, 한 번에 무승부인데 얘하고 무승부네요. 예, 무승부 점수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 자, 승점이 제일 낮은 팀에게 이긴 팀의 승점의 합을 물었으니까는 3점을 받은 얘한테 그리고 7점을 받은 이 팀에게 A팀은 졌습니다. 따라서 3하고 7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이라는 걸 확인했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이런 것을 관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알 거예요. 자, 제가 뭘 했어요? 이렇게 홀수를 가져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뭔가 선을 연결해서 만들었죠.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 수학입니다. AI, 챗GPT가 전부 이와 같은 식의 서로 관계, 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다. 나 쟤하고는 친하다. 쟤하고는 친하지 않다. 서로 전화번호를 나눠 가졌다. 전부 이런 식으로 관계망을 구성해 나가는 현대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번 볼까요? 19번. 어떤 자연수 n 이것의 자릿수를 둘로 적절히 나눴을 때 합이 같아지면 그 자연수 n은 좋은 수라고 부르자. 그 넘버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9562라는 수가 있는데 9하고 2 그리고 5하고 6으로 나눴더니 그 자리 숫자의 합이 11, 11로 같습니다. 따라서 9562는 좋은 수입니다. 1337을 봤더니 7, 1 더하기 3 더하기 3이 같아졌으면 나도 좋은 수에 해당됩니다. 이제 좋은 수란 뜻을 알았네.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시오.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시오. 1000보다는 크나고 30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n과 n 플러스 1은 둘 다 좋은 수예요.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n을 다음 같다고 합시다.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의 자릿수가 3인 건 0, 0 이건 안 되겠네. 왜? 그거보다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해봤자 좋은 수가 안 됩니다. 그럼 2000 얼마? 2000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자릿수 올라갈 수도 있잖아. 내가 A이고 내가 B이고 내가 C 플러스 1이 됐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n 플러스 1이 다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 옆에다 써볼까요? n이라고 하는 값이 2000 그리고 A에다가 그리고 B에다가 그리고 내가 9 그러면 n 플러스 1은 2000에다가 A에다가 1 더했으니까 한 자리 올라가서 B 플러스 1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번의 이후부터는 좀 수학적인 재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는 더했더니요. 양쪽 합이 같기 때문에 4개의 숫자, 자릿수의 합이 뭐예요? 짝수. 보세요. 9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짝수.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짝수. 그런데 이와 같은 거는 한쪽이 짝수이면 다른 한쪽은 1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짝수가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탈락. 에이, 어제 자릿수 짝수. 자, 이거는 9 홀수였죠. 1 하나 더했죠. 역시 홀수니까 짝수 되게 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9가 짝수, 나도 짝수. 자, 제일 큰 수를 찾아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되도록이면 큰 걸 찾아야 됩니다. A는 되도록이면 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좋은 수요, 나도 좋은 수예요. A를 되도록이면 큰 거예요. 여기도 이미 큰 숫자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A가 되도록이면 큰 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좋은 수였고 되도록이면 큰 수니까 A라고 하는 것이 2 플러스 B 플러스 1인 경우이면 되겠네. 그래 A가 더 크잖아. 그래 A라고 하는 것이 B 플러스 3이면 되겠네. 자, 그럼 나 보세요. 2에다가 A가 B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내가 B예요. 내가 9예요. 자, 좋은 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나 큰 수예요. 나도 큰 수예요. 하나 가지고 만들었더니 9이고 더해서 9가 되도록 했더니 그런 경우 B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없으면 또 다른 걸로 하면 돼. B하고 2를 더한 것이 요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나 볼까? B가 큰 수잖아. 그럼 이렇게 더한 것도 볼까? 짝을 지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짝을 지어서 확인해 봤더니 하나 넣어 볼게요. 내가 큰 수야. 나도 좀 큰 수야. 9가 더 큰 수야. 자, 이렇게 둘 다 것과 둘 다 같이 같아지는 좋은 수를 한번 살펴볼까? 예,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한 걸 만들었고 제로 들어갔잖아. 그래,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했더니 요거요. 2B 플러스 3 이퀄 2 더하기 9 11이에요. 만족하는 B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B를 4라고 하면 됩니다. B가 4니까 A는 얼마요? 7이에요. 자, 또 다르게 짝을 지어서 좋은 수가 되는 걸 또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큰 수가 나오도록 해보세요. 다르게 짝 지으면 B가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 딱 지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B가 4 그리고 A가 7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수에는요 2700 요거죠. 요렇게 했죠. 749라고 해서 이 수를 택했을 때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번 아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4개의 숫자에 비해 큰 수니까 2라고 했고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한쪽이 짝수면 나는 홀수가 되어버려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이런 경우 9, 제로인 경우밖에 없다.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수잖아. 되도록 큰 걸 찾아야 되니까는
A를 혼자 나머지 이렇게 더해서 만들면 되니까 A, B 사이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제일 큰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떼들면 커요. 나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둘 짝짓고 둘 짝지어서 자릿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했더니 B가 4, A는 7, 따라서 제일 큰 수는 n값은 2749임을 찾아냈습니다. 다르게 짝지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 수학 올림피아드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재미있어. 이렇게 숫자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어.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보고 선행 지식이 많은 친구는 뭐 황금비니 뭐니 이딴 걸, 죄송합니다, 이딴 걸 했어.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 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림처럼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이용하여 변을 그리면 AC에 대한 AD 길이의 비율과 CD에 대한 AC 길이의 비율이 같고 BC에 대한 CD 길이의 비율도 같다. 이게 성립한데 성립함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어. 성립한다고 얘기해도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공통 비율을 X라고 하였습니다. 공통 비율, P와 비율 배웠죠? 그 X값이 2분의 3보다는 크고 3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분을 따라 A 꼭지점에서 E 꼭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예, 선분을 따라 이렇게 제일 짧은 길이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E까지 가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이 L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시오. BC 길이는 1이라고 BC 길이는 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CD 길이는요 X요. CD 길이는 X입니다. 그죠? B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는요, 요 길이를 구하면요 1 플러스 X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얼마요? X요. 나 X요. 1 플러스, 그러네.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길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러죠? 그래, 결정적인 것은 다음 같은 겁니다. 뭔가 A점에서 E점을 하는데 제일 짧은 것은 선분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서 배웠을 겁니다. 24학년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꼭지점을 하나 지나서 가면은 요 빨간 길이가 노란 길이보다 더 깁니다. 선생님 알았어요.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변 대신에 다른 두 변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 제일 짧은 것은 이거야. 나를 더 멀리 돌아가도록 하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가면 돼. 더 멀리 돌아가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 더 멀리 돌아가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가면 돼. 자,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 멀리 돌아가야 돼요. 나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선생님 이런 발상을 했죠?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의 조건을 배웠잖아. 그걸 여기에 써먹는 거야. 그래? 점점점 먼 길이를 찾아.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자, 먼 길이, 가장 긴 길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각형 노란 길이 대신에 빨간 길이 택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돼. 또 바꿀 거 있니? 요놈 대신에 이렇게 돌아가면 돼. 같은 꼭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으면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은 다른 걸 바꾸려고 했더니 지나가는 꼭지점을 또 지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 길이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 길이가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길게 만들었어. 아니, 이걸 이렇게 이어간다는 말인가? 그래.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1, 1, 1, 1. 요 길이 x, 1 플러스 x, x,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오. 따라서 L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x. 그리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끝 됐어요. 자, 그런데 x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고 3분의 5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5x 값은요, 2분의 15보다는 크고 3분의 25보다는 작겠죠. 2분의 15는 얼마요? 7.50. 3분의 25는요, 8.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럼 5x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뭡니까? 8인가요? 7인가요? 7.5보다는 크고 8.33보다는 작아요. 그래, 나의 제일 가까운 정수는 8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서 L에 제일 가까운 것은 8 더하기 7이라고 해서 얼마요? 예, 15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호호호호. 어떻습니까? 가장 긴 경로를 찾는 거, 이거 어딜 봐야 돼? 선분을 배웠을 거야. 선분이 두 점을 연결하는 제일 짧은 길이야.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일 짧은 길에서 점점 긴 길이로 돌아가도록 경로를 탐색하였더니 이렇게 가면 돼. 그래, 긴 경로를 하나 내가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구하고자 하는 정수값은 1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살펴본 제5회 KJMO 느낌이 어떠했는지요?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였습니까? 예. 재미있었던 학생들은요, 제6회 또는 제7회 KJMO 또는 KMO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